형사소송법 이번 시간에는 공판 절차를 좀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 형사소송 절차의 흐름도를 살펴보고 공판 절차와 공판 전 자석 배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검사의 기소가 이루어지기 전과 기소가 이루어진 후의 단계로 형사소송 절차를 크게 나눌 수 있고요. 검사의 기소 전에는 그 피의자의 신분이 되고 기소가 이루어지면 피의자가 피고인이 되겠습니다. 수사 단계를 거쳐 검사가 이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소영장을 청구하게 됩니다. 고소영장에 대한 실질 심사를 거치는데요. 영장 발부 판사가 이를 인용하면 구속 상태가 유지됩니다. 그러나 구속영장 판사가 이를 기각하면 석방이 되게 됩니다. 구속영장의 청구와 관련하여 구속이 이루어진 후에는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가능합니다. 영장 발부 판사에 의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구속상태가 계속 유지됩니다. 구속적부심에서 인용이 되면 석방이 되며 구속적부심에서 기각이 되면 구속상태가 유지됩니다. 구속상태가 유지되면 이후 검사의 공소제기가 있게 되고 공소를 제기를 거쳐서 공판 준비 절차에 돌입합니다. 공판 준비 명령이 있고 검사는 공판 준비 서면을 제출합니다. 이 준비 서면에 대해 피고인과 변호인이 반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후에 검사의 재반박이 있게 되고 공판 준비 기일이 진행되며 증거조사와 쟁점 심리를 거치게 됩니다. 공판 준비 절차가 종결되면 공판 절차로 들어갑니다.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고 인정신문을 거친 후 모두 진술을 하게 됩니다. 이 쟁점 및 증거 관리 등의 정리를 하고 증거조사를 실시합니다. 증거 신청과 증거 결정, 증거 조사를 거친 후에 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 제시와 이의 신청이 있게 됩니다. 이후 간이 공판 절차를 통한 피고인 신문, 그리고 검사, 변호인, 피고인 순으로 최종 변론을 하게 되고 변론이 종결되면 판결을 선고합니다. 판결 선고에 이의가 있으면 7일 이내에 항소, 상고 등의 상소를 하게 됩니다. 약식명령의 경우에도 약식명령 결정을 하고 명령문을 송달합니다. 이에 이의가 있으면 정식 재판을 청구하게 됩니다. 그럼 공판 절차에 따라서 쭉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기소 이후에도 구속이 부당했다면 배상명령 청구라든가 보석 청구 등을 통해 이런 절차를 거치는 것이 가능합니다. 형사소송 절차는 이와 같이 보시는 것처럼 검사의 공소제기를 기준으로 한 기소 전과 기소 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소 전 단계는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부터 공소 제기 시까지의 단계로서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청구된 구속영장에 대한 실질심사, 체포구속 적법 여부에 대한 체포,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있습니다.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및 영장 실질심사에서 영장이 발부되거나 기각이 되면 구속영장이 발부되거나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기각되면 피의자는 계속 구속 상태에 있게 됩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거나 영장 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기각,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인용이 되면 피의자가 석방이 됩니다. 기소 후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구공판과 구약식으로 나눕니다. 이는 임의 절차로서 공판 준비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후 변론 종결과 판결 선고까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변론 종결 시까지 배상명령 청구와 구속 청구가 가능합니다.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한 경우 판사는 약식명령을 발부하거나 공판 절차에 회부하여 재판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하는 경우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의 서면으로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통상의 공판 절차에 의해 다시 심판하게 됩니다. 공판준비 절차는 공판준비 명령, 검사의 공판준비 서면 제출, 피고인 변호인의 반박, 검사의 재반박, 증거조사와 쟁점 심리 등의 공판준비기의 진행, 공판준비 절차 종결의 단계를 거치며 이것이 종결되면 준비 절차가 종결되면 공판 절차가 개시됩니다. 공판 절차는 형사 절차의 핵심이며 정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형사법은 예심 제도를 폐지하고 공소장 일본주의를 채택해서 법원의 심리를 공판 절차에 집중하는 공판 중심주의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공판 중심주의는 공판 기일 외에 수집된 증거를 공판 기일의 심리에 집중시키고 피고 사건의 실체에 대한 심증 형성도 공판 심리에 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판 중심주의는 공개주의, 구두변론주의 및 직접주의, 전문법칙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공판 절차의 기본 원칙은 공판 중심주의의 핵심적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공개된 법정에서 구두에 의해 변론할 때에만 법관은 공판정에서의 심리를 통하여 심증을 얻을 수 있고 공판정에서 반대 신문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직접 조사한 증거에 의해 심증을 형성하여 법관은 정확한 심증을 얻고 피고인도 변명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공판 절차는 재판정의 진술 거부권 고지 및 인정신문, 모두 진술, 쟁점 및 증거 정리, 증거조사 실시, 간이 공판 절차 회부, 피고인 신문, 최종 변론, 변론 종결, 선고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에 불복이 있는 자는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내에 항소나 상고 등의 상소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관련 용어를 보시면요. 구속이라 함은 피해자의 구속이란 피해자의 자유를 제한하여 형사 재판에 출석할 것을 보장하고 증거인멸을 방지하여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하며 확정된 형벌을 집행하기 위한 것으로 형사소송의 진행과 형벌 집행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피해자의 구속을 위해서는 검사 청구에 의해 법까지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주거가 없거나 증거인멸 염려가 있을 때, 도망하였거나 도망 염려가 있을 경우 검사는 관할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피해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영장주의의 예외로는 긴급체포와 현행범 체포가 있습니다. 긴급체포와 현행범 체포를 한 경우에도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하지 않거나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피의자를 석방해야 합니다.
구속영장의 집행은 검사의 지휘에 의해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합니다. 구속영장을 집행함에 있어 피의자에게 범죄 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 변호인 선임권을 알려줘야 합니다. 구속 후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 배우자, 직계 친족, 형제 자매 중 피해자가 지정한 자에게 이러한 구속의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공판 절차는요, 검사가 피고인에 대해 공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은 공판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먼저 공판 준비 절차를 개시하게 되는데요. 법원은 검사의 공소 제기가 있으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고 공판 기일을 지정합니다. 법원은 공판 준비 절차에서 검사나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 및 입증 등과 관련된 서류를 준비하게 할 수 있으며 쟁점 정리와 검사,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을 위해 공판 준비 기일을 열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 공판 준비 절차에 관한 의견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피고인이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소송 당사자는 증거의 열람 등사 제도 등을 통해 제1회 공판기일 전 상대방의 서류 등을 열람 등사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질문에 대해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며 재판장은 인정신문에 앞서 피고인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해야 합니다. 인정신문은 재판장은 피고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 기준지를 물어서 출석한 사람이 피고인 본인이 맞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검사는 공소장에 의해 공소사실, 죄명, 적용 법조를 낭독합니다.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판장이 검사에게 공소의 요지를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모두 진술입니다. 피고인은 검사의 모두 진술이 끝나면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인정 여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은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진술하게 됩니다. 재판장은 쟁점을 정리하게 됩니다. 사실 인정과 양형에 관한 심증을 얻기 위해 증거조사를 하게 됩니다. 피고인이 자백한 때에는 간이공판 절차에 의한 간이하게 증거조사하게 되고 부인할 경우에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해 동의하면 이 증거들을 토대로 판결을 하게 됩니다. 동의하지 않을 경우 법정에서 증거의 진실성을 다시 조사하게 됩니다. 검사 작성한 진술조서에 대해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그 진술한 사람을 법정에 불러 증인신문을 하게 됩니다. 증거조사 종료 후 피고인에게 공소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물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증거조사 완료 이전이라도 피고인 신문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신문과 증거조사를 마치면 검사는 사실과 법률 적용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고 검사의 구형이 있게 됩니다. 법원은 검사의 구형에 좌우되지 않으며 검사의 의견을 들은 후 최종 변론을 거쳐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유무죄의 판결 외에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공소기각 판결을 하는 경우는 피고인에 대해 재판권이 없는 때,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공소제기된 사실에 대해 다시 공소제기되었을 때 등입니다. 수사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 법원은 피고 사건의 심리와 재판을 해야 하게 됩니다. 공판과 관련해서는 공판 절차가 공판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게 됩니다. 수사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 법원은 공소장 부분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게 됩니다.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공소장 부분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공판기일의 경우 재판장이 피고인의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피고인에 대한 인정신문을 하게 됩니다. 피고인의 성명과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 직업 등을 확인합니다. 인정신문을 거친 후 검사의 모두 진술이 있게 됩니다. 모두 절차라 함은 공판기일의 최초에 행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검사의 모두 진술을 거친 후 피고인의 모두 진술이 있습니다. 이후 재판장이 쟁점을 질문하게 됩니다. 법원이 범죄사실 인정과 관련한 심증을 얻기 위해 증거조사를 실시하며 증인신문과 증거서류와 증거물 조사, 감정인 신문을 하게 됩니다. 검사나 변호인은 증거조사 종료 후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및 정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신문하는 피고인 신문을 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증거조사와 피고인 신문이 종료되면 공소사실과 적용법조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고 양형에 관한 검사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를 구형이라고 합니다. 재판장은 검사의 구형에 구속되지는 않으나 피고인의 최종 변론을 들은 후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재판장의 좌석 배치는 법정 좌석에 관한 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제2조에 보시면 제2항이 민사공판 시의 좌석의 위치, 제3항이 형사공판정에서의 좌석의 배치입니다. 2항 보시면요. 민사재판에서는요. 1호 원고의 좌석은 법관을 향하여 원고는 좌측, 피고는 우측에 배치한다. 2호 증언대는 법대와 원고석 및 피고석 사이에 두되 법대 중앙의 재판장석을 향하게 한다. 3항 형사공판장에서의 검사와 변호인의 좌석은 법관을 향하여 검사는 좌측, 변호인은 우측에 배치한다. 그다음에 5항 보시면요. 증언대는 검사석과 피고인석 및 변호인석과 피고인석 사이에 각 두되 법대 중앙의 재판장석을 향하게 한다. 나와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판 절차와 관련한 형사소송 절차의 흐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